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지난 시간 육체 노동에서 기쁨을 느끼는 레빈의 모습과 집안 사정 때문에 시골로 내려왔지만 곧 이곳 생활에 적응한 다리아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둘이 만나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날 부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웬 마차가 다가와 근사한 남성이 내립니다. 스테판의 부탁으로 다리아에게 필요한 게 없는지 살피러 온 레빈이었습니다. 레빈을 본 다리아 역시 무척이나 들뜹니다. 오늘 근사한 자신과 아이들의 모습을 가장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레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동시에 남편 스테판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타인에게 밀어 얹자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레빈은 다리아의 눈치를 보며 그 마음까지 살펴줍니다. 이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다리아는 레빈에게 곧 키티가 자기 집에 놀러와 한동안 같이 살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레빈은 이 이야기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지만 부끄러운 마음에 다른 소리를 하기 바쁩니다. 소에게서 젖이 잘 나오게 하는 낙농 이론이며 소의 여물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심도 깊게 하는데요. 다리아는 그런 이야기일랑 모르겠고 레빈에게 키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곧 레비는 다리아의 집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리아는 레빈에게 키티의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너무 안 됐고 레빈에게 다시 잘 해보면 안 되냐는 식의 암시를 계속 주는데요. 레빈은 여기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다리아의 말에 가슴 깊이 묻어뒀던 키티와의 관계에 대한 희망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키티가 거절했던 당시의 절망이 떠올라 다시금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기도 하죠. 다리아는 성숙한 부인의 자세로 청혼의 거절이 혼란스러웠던 키티의 마음에 관해 어떠한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레비는 자존심 때문에 그녀의 말을 부정하죠. 그러고서 자신이 키티를 보기 위해서 이 집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레비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레비는 자기 누이의 농지에서 나는 생산물을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농민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소작비를 내고 있었지만 그 적절한 가격을 아는 레비는 그런 가격을 허락하지 않고 적절한 금액에 수확물을 떼어주는 조건으로 다른 영지의 농민들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농민들은 수확물 배분에 수작을 부리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런 반복들도 레빈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엄청 간사하거나 못되게 그려지기보다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욕심을 보여주는 정도로 그려져 있어 보기가 아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빈처럼 농업에 정통하지 못한 경우라면 대개는 이런 속임수에 당하겠거니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무쪼록 이런 과정 속에서 레빈은 한 젊은 농부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며 서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장면에서 아주 커다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며 하루치 건초를 옮기는 일을 잘 마치고 서로 노래 부르며 웃는 농민들을 보고 자신 역시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죠. 또한 자신이 이러한 공동체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떠올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농부와 결혼해 자신 역시 저러한 삶을 살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는 중에 눈앞으로 웬 마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마차 안에 탄 젊은 처녀와 잠깐 눈이 마주칩니다. 그 눈은 놀람과 반가움의 기색을 보이며 곧 마차가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본 레비는 이전에 했던 모든 생각을 지우고 자신이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맙니다. 마차 안에 있던 여인은 당연히 언니네 집으로 향하고 있는 키티였고 레비는 자신이 아직까지 키티를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이제 오랜만에 안나의 남편 알렉세이에게로 향합니다. 안나가 마차에서 남편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은 시점에서 곧이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안나가 집으로 들어가고 안나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고민하는 알렉세이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알렉세이는 잠시간 너무나 큰 고통을 느끼지만 자신은 어떤 부정도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의 안녕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마음이 다시 평안해집니다.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명예와 사회적인 평판이었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 어떻게 안나를 처분해야 할지 아주 진지하게 다방면으로 생각하죠. 브론스키와의 결투, 안나와의 이혼 혹은 별거, 이 세 방법을 모두 고려해보지만 현실적으로 그의 명예에 득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는 세 경우 모두 결국 안나가 브론스키와 만나 행복해지는 결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알렉세이는 스스로 부정하지만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안나의 불행을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녀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그녀가 바라는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무의식적 바람까지 합리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알렉세이는 이내 안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부부관계란 한 측의 부정만으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신은 여전히 그녀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여태처럼 살아갈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그녀와 아들에게도 최선임을 주지시키는 내용이었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시 벌어질 수 있는 일들로 정중한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알렉세이는 편지를 보낸 이후 복잡한 공물을 보며 되레 마음의 안정을 되찾죠. 이 모습에서는 알렉세이라는 인물 자체가 조금 안타깝게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것을 완전히 외면하지도 못한 채 심적 고통을 받으면서 눈만 돌리고 있는 모습은 꽤 기묘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모든 속내를 드러낸 안나는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곧 버릴 것이라는 공포, 브론스키가 전과 같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냉담하게 대했을 때의 낙담감 등이 떠올라 그녀는 심리적으로 사지에 내몰립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 아들을 생각합니다. 아들만큼은 그 둘과 무관한 자신만의 영역이며 자신은 아들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임을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며 그는 남편도 브론스키도 없는 곳으로 아들과 단 둘이서 떠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죠. 오늘의 독서는 여기 111페이지까지 읽어봤습니다. 먼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레빈이 키티를 본 순간 다시 그녀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습을 보았죠. 또 자기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하는 알렉세이와 너무 정면으로 마주한 나머지 그 무게에 짓눌리는 안나의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흐름이 갈수록 시골의 키티 측과 도시의 안나 측이 극명한 대비를 이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